저는 17대 총장 이광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978년에 카이스트에 입학을 하고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이제 다른 데서 대학교를 다니고서 카이스트에 왔거든요. 근데 그때 카이스트 와서 만나는 교수님들은 모두가 한 등급이 다 위인 거예요. 아,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뒤로 이제 깨달은 것이, 카이스트에는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적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학기에 한 과목을 집중해서 연구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입학했을 때는 저는 카이스트에 6회로 입학했기 때문에 초기에 좀 어수선한 분위기는 안정된 상태였어요. 저희는 그냥 별천지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고 굉장히 밖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마음껏 했고, 테니스 많이 치고 많이 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연구도 정말 몰입을 해서 했고, 또 언제부터 사람들이 저를 괴짜로 보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딱 이제 체험한 거는 여기 이제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드라마 카이스트를 시작하면서 이제 송진아 작가님이 괴짜 교수를 찾으니까 바로 사람들이 이광영 교수를 가리킨다. 그래서 내가 괴짜인가 보다. 이렇게 알았죠.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그 반대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언제 시점에서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게 이상하고 그릇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미래 시점에서 10년, 20년 후에 이동해서 보면은 그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 차이라고 보고 저는 시간이 흘러가면 내가 이길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추진했죠. 그랬더니 과연 역시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고 지금은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교무처장을 오랫동안 하면서 학교를 많이 바꿨죠. 그때 교수의 테뉴어 제도라는 걸 만들고 영어 강의 시행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제 15년이 흘른 다음에는 그게 자연스럽게 정착이 돼서 이제 우리 학교가 많이 변해 있는 그런 모습이 됐죠. 그런 걸 보면은 뭐를 추진할 때 시점을 현재 시점에 두지 말고 미래 시점에 두고서 사물을 바라보면은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후에 카이스트 입시가 많이 변했어요. 면접 중심 또 서류 전형 이런 쪽으로 변하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거를 크게 바꿀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더 고등학교 때 성적보다도 독특한 특성을 가진 사람.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그 독특한 컬러를 갖는 게 중요하다. 그런 방향의 학생을 더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잠재력 이런 거에 비해서 꿈이 너무 작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많이 보질 못해가지고 자기가 주위에 동료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경쟁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작은 거예요. 그런 세상을 보면은 내 존재를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거라고 봐요. 그게 바로 남하고 다른 나를 찾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 하나 있는 이 나 존재를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비교한다는 거는 남하고 닮아가는 거거든요. 남하고 경쟁하는 건 닮은 거예요. 그래서 독특한 컬러를 가진 나를 찾아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세상을 배워나가고 개척해 나가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인문학 그리고 문화예술 그것이 바로 하나의 도움을 준다고 봐요. 10년 후, 20년 후에도 인간이 무엇을 원할지 인간의 욕망은 어디로 흘러가고 역사는 어디로 갈 것인지를 봐야지 미래 시점에서 내가 뭘 할까를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보기 위해서 인문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꿈이 크지 않고 작게 되는 것이 그 원인이 세상을 다 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너무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도전하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연구소에서는 그동안에 많이 실패라고 우리가 간주하던 그 케이스를 다시 연구를 해서 성공 요소가 있으면 그걸 성공으로 다시 재해석하자는 것이 바로 실패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아, 이거 한번 배우는 거야. 배우는 과정이야. 그래서 가볍게 도전할 수 있게 그걸 위한 겁니다. 네, 저는 그 학생이고 교수고 직원이고 뭘 해보는 사람, 해는 사람은요, 더 이상 타치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안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봅니다.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문제지, 뭘 하다가 실수하든지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계속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큰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기 때문에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의 삶은 많이 변해 있고, 이 변해진 속에서 그때 원하는 게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도구들이 많이 나오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거기에 규범들이 또 변해요. 인간성, 기계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지점들이 생기죠. 그때 돋보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 저는 인간성, 휴머니즘이 빛나는 세상이 될 거라고 봐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는 백신을 개발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 어디서 오느냐면은 그 연구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놔두면은 앞으로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할 수 없다. 카이스트가 나서서 그런 의사과학제를 기르겠다. 이것이 저희 이제 주장이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뜻이 좋고 우리가 사심이 없으면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할 거죠. 그건 결국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요. 어느 길로 가겠다 꿈을 가지게 되면은 저절로 가요. 옆에서 방해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학교나 교수가 할 일은 학생들의 그 젊은 그 용기, 혈기에다, 가슴에다가 불을 지르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을 지르면은 그 다음엔 그 엔진이 저절로 굴러가서 그냥 자기가 공부를 하고 일을 성취해 나가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은 학교는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카이스트는 그야말로 놀이터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아무것도 해볼 수 있는 정말 놀이터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그렇게 되면 카이스트는 인류대학이 된다고 봐요. 저는 학생들에게 좀 더 자유롭게, 크게 구속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은연중에 또 무의식 중에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필요 없다고 봐요. 앞으로 카이스트가 인류대학이 되려면은 그걸 다 벗어 던져야 된다고 봐요. 적어도 학생들, 교수들은 이 캠퍼스 내에서는 뭐든지 시도해도 괜찮다. 뭐든지 시도해도 주위에서 칭찬한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그게 바로 놀이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변화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거는 제가 똑같은 걸 하면 재미가 좀 적은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 하지 않고 좀 다르게. 그래서 어제 하던 것도 오늘은 좀 다르게 하고.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이 있을 때 현관에 들어갈 때도 순간적으로 앞 사람이 들어갔던 그 문, 그걸 열고 들어가기가 쉬운데 나는 좀 다른 문을 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현재 시점에서 보지 않고 미래 시점에서 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달력을 현재 시점보다도 10년 후인 2031년 달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 2031년 두 개의 달력을 동시에 보고 있는데, 특히 제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되면은 2031년 달력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의사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서 결정을 합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은 사물과 인간의 연결인데, 저는 5차 산업혁명은 사물과 우리 뇌의 연결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 카이스트가 이제는 50주년이 된 후에 새로운 50년을 위해서는 세계 인류대학으로 발돋움해야 되는데, 인류대학이 된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은 남이 하지 않는 걸 하는 학교예요. 그냥 무턱대고 난 새로운 걸 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찾습니까? 바로 창의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창의성의 그 촉진제가 문화예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음악도 듣고
미술도 감상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걸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카이스트 미술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미술관을 설계하고 이제 준비 중이죠. 카이스트가 미술관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놀라죠. 그런데 저는 인류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국가예요. 우리나라에서 카이스트하고 서울대가 지금 현재 세계 평가에서 40위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 카이스트가 할 일은 적어도 세계 1위권, 10위권, 그러니까 10위권은 19등까지라고 봐요. 19등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 누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일은 카이스트가 할 수 있다. 그 임무를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이스트가 아직 인류대학이 못 된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게 카이스트 구성원들이 우리가 세계 인류대학이라는 자부심이 없어요. 결의를 한 적이 없어요. 뜻을 세운 적이 없어요. 뜻을 세우지 않으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뜻을 세웠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카이스트는 모든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놀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는 아무거나 해도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곳,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의 학생, 교수, 직원들은 여기에 들어서 마음껏 놀아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어보고 그런 놀이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예비 우리 학생들은 자기 자신이 모범생이고 성실하고 성적을 잘 받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카이스트 오지 마세요. 자기는 새로운 걸 좋아하고 도전하는 걸 좋아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은 카이스트에 딱 맞는다고 봐요. 그런 학생들이 오시기 바랍니다.